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갑니다. 군입대 전역 양창섭, 이재희, 이혜승 선수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홍현빈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KT에서 방출이 됐는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2번 타자, 1번 타자 나오고 있는데 워낙 빠따가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이강철 감독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고, 김태근 선수 두산의 외야수 백업 옵션이었는데 영입이 됐습니다. 김원곤 선수가 2년 6억에, 유지혁 선수가 4년 26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가장 삼성에서 포커싱한 계약은 바로 최원태 선수입니다. 4년 70억, 계약금 24억에 연봉 34억, 옵션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선수로는 최채흥 선수가 LG로 이적을 했습니다. 다음 신인입니다. 배찬승 선수가 오리지널 대구 출신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좋아. 또 거기에 좌완이야. 이쁨 받겠죠. 이 친구의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은 평가 중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공 던지는 스태미너가 좋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런 친구는 선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인지업, 커터, 커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좌완이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삼성은 올해 매우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뷰 시간에 외국인을 한 명도 소개 안 해드려도 되는 팀이잖아요.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깔고 갑니다. 그 희한해. 제 징크스예요. 삼성은 올해 무조건 잘할 거예요. 후라도를 소개해줘야 돼? 레이에스를 소개해줘야 돼? 디아즈를 소개해야 돼? 아니잖아. 다만 후라도는 요건 좀 보고 갈게요. 지난 한 2, 3년간 대표적으로 고평가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대표적인 투수가 바로 이 친구 후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2년 연속 30경기를 풀로 소화했어요. 그리고 평자가 2점대, 3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닝 소화가 183이닝, 190이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파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입니다. 선발 구성은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가 된다. 최자는 안 들어갔어요. 상위권. 좌승현의 로테이션 연착륙이 가장 중요하다. 최원태의 스타일 변신 필요하다. 요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삼성은 대체 선발진까지 양적으로 뎁스가 풍부해졌다. 자, 그런데 조금 의외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이에스가 1선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라도가 1선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둘 다 만약에 일정이 돼요. 그러면 누가 1차전에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상대가 누군지 여하를 막론하고. 자, 후라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제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작년 삼성 라이온스의 외국인 1선발 역할은 레이에스가 했지 코너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스 시즌까지도. 올해 재계약을 했으면 레이에스가 조금 더 신뢰를 얻고 1선발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레이에스가 후라도보다 경력, 경험, 퀄리티에서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삼성이 오히려 국내 선발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외국인 선발들이 과연 큰 시즌이던 페넌트 레이스던 상대 1번하고 붙었을 때 확실하게 상대를 누를 수 있는 투수들이냐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 라이온스의 선발진의 퀄리티가 여기서 상위권이라고 평가한 거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라이온스의 올해 선발진의 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압도적인 부분을 레이에스가 1선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벌써 우리 팬 여러분들은 후라도가 1선발이잖아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본다면 일단 레이에스가 1선발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면 레이에스가 13승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후라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후라도는 분명히 지 역할은 할 거예요. 그러면 레이에스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려로 끝나면 땡큐인 거죠. 자, 원태인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원태인은 이닝을 적어도 165이닝, 170이닝 정도는 가야 된다고. 그리고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한 달 정도 슬럼프에 좀 빠집니다. 그런 단점을 조금 좀 해소하면 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15승 가까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원태. 이게 이제 LG 24년 시즌에 투심이 18%, 포심이 21%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구속을 한번 보자고요. 이 친구의 투심하고 포심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평속의 차이가.
자, 그러면 제가 왜 최원태는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최원태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패스트볼 위주로 막 던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중에는 투심도 있었고 포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심은 아무래도 떠요. 회전이 역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투심은 땅볼 유형이 많습니다. 싱커. 그래서 이제 라팍에서는 최원태 선수는 투심 위주로 많이 승부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라팍에서는 조금만 가운데 몰리면 다른 데보다 장타 허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든지 다 투심으로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를 강민호 선수가 할 겁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본인이 투심 위주로 가면서 그게 또 마음에 들어? 근데 강민호 선수랑 호흡이 잘 맞아? 그러면 또 최원태 선수는 다시 한번 전성기가 올 수도 있어요. 좌승현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 워딩을 보시면 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삼성 로테이션의 좌완으로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삼성 라이온스의 좌완 선발은 누구였죠? 백정현이었습니다. 근데 백정현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냥 5, 6 선발입니다. 근데 5, 6 선발로 매년 6승, 5승 이 정도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좌완 이승현 선수는 작년에 6승을 했습니다. 풀타임을 뛰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적어도 지금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계속 로테이션을 돈다면 백정현한테는 기대하기 힘든 10승이라는 목표를 이 친구한테는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로테이션 끝났습니다. 외국인 둘, 원태인, 이승현, 최원태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다 대체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삼성이 대체 선발까지 양적으로 풍부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원태 영입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대체 선발 후보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백정현입니다. 사실 백정현 선수는 선발 말고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는 대체 선발이 필요하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왜? 작년까지는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았었는데. 자, 그 다음 황동재입니다. 이 친구도 24시즌에 선발로 6경기를 던졌습니다. 워낙 높은 수치의 기대치를 갖고 있고 씩씩한 친구죠. 사실 이승현이 좌완 투수에서 프리미어 있어서 그렇지 이 친구가 5선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롱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이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무려 선발로 12경기를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은 이호성 선수보다 황동재 선수가 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해 어쩌면 불펜에서 힘을 보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양창섭입니다. 제가 오늘 양창섭 선수를 오늘도 봤고 지난 시범 경기도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일단 평균 구속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팔 스로잉도 너무 깔끔하고요. 일단 공 던지는 게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창섭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시범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여기 선발 파트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24시즌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몰라보게 좋아졌다. 또한 삼성은 팀에서 유일한 좌완 로테이션 피처 이승현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 왜? 윤활유 역할을 할 거예요. 삼성 선발이 전부 우투수 일색인데 거기에 좌완으로 이승현 선수 한 명이 딱 들어가갖고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지. 그 다음 최원태 10승 여부. 이건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삼성 선발진은 약간 이상한 게 다른 팀들은 외국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원태인이 중심을 잡는 팀입니다. 국산이 15승하고 외제가 13승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플리즈? 이런 팀. 올 시즌도 원태인을 중심으로 똘똘한 4명이 자리를 잡아라. 올해 선발진 기대됩니다. 다음 불펜. 여기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왜? 오로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거거든. 김무신. 저도 그랬거든요. 삼성 이제 불펜 고생 끝났다. 이제 김무신 중심으로 해쳐 모여다 했어요. 저도. 그래서 김무신 선수의 프라이머리 세럼맨 등극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임창민, 오승환, 김태훈 트리오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찬승 보직 확정 여부, 최충현, 최지강 두 선수의 재기 정상 복귀 여부 관심. 제가 여기에 여기까지 쭉 써놨어요. 삼성 불펜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상대를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작년 포스트 시즌의 경험이 본인에게도 엄청난 자신감이 됐을 거다 라고 해서 올해는 프라이머리 세럼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얘가 클로저다 라고 올해 과연 김무신이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보자라고 딱 써놨는데 김무신이
팔꿈치가 박살이 나오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승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시작은 작년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은 김태훈, 임창민, 오승환에 대한 신뢰, 김재훈은 클로저니까 빼고 의존도가 분명히 다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김무신 부상이 다시 도돌이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그림을 덧칠을 하나씩 할 겁니다. 첫 번째, 배찬승입니다. 사실 루키를 주요 전력으로 분류하는 것만큼 어렵고 잔인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배찬승 선수는 일단 첫 번째, 능력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배찬승 선수에게 경험치를 주려면 지금은 안타깝지만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승현 선수가 계속 불펜으로 들어갈 거였으면 배찬승을 이승현 선수 자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승현 선수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일단 배찬승은 불펜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상황서부터 한 단계 스텝업을 해서 좌완 필승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최충현의 부활 및 최지강의 복귀. 사실 저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최충현에 대한 미련, 최지강에 대한 신뢰. 최지강은 작년에도 부상당하기 전까지 필승조에서 거의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최충현은 아시다시피 팔 수술하기 전에는 최고의 프라이머리 세런맨이었고, 저 두 최씨가 힘을 좀 중후반부에라도 보태줄 수 있으면 상당히 불펜이 생각보다 세련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양창섭은 지금 벌써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선발에서도 얘기를 했고 불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재희 선수는 상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양창섭 선수가 이재희 선수보다 더 기회를 빨리 많이 받을 가능성이 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창섭, 이재희 이 두 친구가 불펜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다면 불펜이 생각보다 버티는 힘이 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재희 선수하고 양창섭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희 선수도 그렇고 양창섭도 그렇고 기대를 받아서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줘서 신뢰를 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저쨌든 우선권은 그 노장 선수들한테 먼저 있을 거고 저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도움이 됐을 때 삼성의 불펜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지 저 선수들은 무조건 잘할 겁니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선권은 기존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최하늘과 김대우 옆구리 옵션들. 김대우 선수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삼성에서. 그 밑에 우한 이승현과 함께. 이승현 선수 2년 연속 60경기씩 던졌죠. 진짜 고마운 선수입니다. 올해도 딱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마당새 역할. 그 다음에 김재훈은 계속 클로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때론 임창민, 오승환도 클로저 역할 수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삐딱성 타면. 근데 김무신 선수가 있었으면 저는 여기에다가 아마 김무신을 써놨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언급하는 선수들이 전부 삐딱선을 탄다. 에이쌍 모르겠다. 김무신 네가 그냥 마무리해라. 미래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이 불펜이 좋은 팀이 됩니다. 그 다음 좌완 옵션 고생해줘야 되는, 그래도 기억은 해놓고 있어야 되는 선수들. 김무신이라는 불펜 최고의 카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올 시즌 김무신에 대한 미련은 접습니다. 결국 지난 시즌과 비슷한 옵션들이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될 겁니다. 최충현, 배찬승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 자, 투수진. 선발진 구성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안정적입니다. 단기전에서 불펜 퀄리티가 분명히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투수진은 선발, 불펜 다 24시즌보다는 자체적으로는 비교해서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수는 김영웅, 이재영 등 젊은 야수들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단 여기도 김영웅이 조기 귀국했기 때문에 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2루수 확정에 대한 고민은 계속 현재 진행형. 그런데 여기도 어느 정도 그림은 끝났어요. 1루 디아즈 박병호, 3루 김영웅, 유격수 이재현, 포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는 2루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그러면 주전으로 심재훈 쓰겠어요? 유지혁 쓰겠어요? 선발로 유지혁을 쓰죠. 내야 플레이어 중에 경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면 1루수 디아즈 박병호는 좌우 밸런스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아즈예요. 저는 디아즈 선수가 과연 맥키넌 선수가 풀시즌으로 뛰었을 때보다 생산 능력이 장타가 됐던 뭐가 됐던 나을까? 작년 디아즈 득점권 타율 2할, 득점권 타율 개망이었습니다. 개망. 근데 어쨌든 디아즈도 포스트 시즌의 활약으로 재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디아즈도 초반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루 김영웅은 늑골 부상이라 조금 이게 본인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게 늑골이 한번 금이 가고 프랙처가 오니까 한 6개월 가더라고요. 완벽하게 이 통증이 없어지는데. 근데 야구 선수들은 여기에 힘을 빡 줘갖고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김영웅 선수는 빨리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괜히 무리해서 왔다 또 스윙하다 또 나가거든요, 이거. 힘주면. 그래서 저는 정말 최대한 이게 완벽하게 붙은 상태로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또 다칩니다. 그런데 개막전에 김영웅이 못 뛴다 당분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근, 심재훈, 전병우 다 특히 전병우 3루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현 역시 유격수 고정. 이 친구는 뭐 부상만 없으면 올해는 홈런 20개 가야죠. 강민호가 건재한 포수진. 강민호는 아직도 충분히 주전 포수로서 여기서 주전 포수는 삼성 주전 포수가 아닙니다. 어디 주전 포수? 그렇죠. 국가대표. 근데 이게 농담이다? 아니다. 선생님은 진심이다. 내 아파트 종합. 내야는 장타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다. 정리 한번 해볼까? 박병호, 디아즈, 김영웅, 강민호, 이재현. 야, 맘만 먹으면 5명이서 100개 치겠는데? 근데 김영웅 선수가 조바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김영웅 같은 친구가 진짜 잘 돼야 돼요. 저런 친구는 다치면 안 됩니다. 이루수는요, 아까 우리가 알아본 대로 심재훈 선수, 양도근 선수, 류지혁 선수, 3루는 백업 전병우 다 오케이입니다. 삼성은 내야는 문제 없어요. 왜야? 중견수 김지찬 크레이지 모드. 그 다음 구자욱은 뭐 안 다치면 그게 실력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자리가 전투이자 전쟁. 자, 이제 김지찬은 리그 최고의 중견수 후보입니다. 이건 아마 반론이 없을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리드오프이자 중견수로 완전히 메이드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 뭐 한다고? 확신합니다. 홈런도 한 시즌에 막 5개 정도? 내고 봐. 봐봐. 얘들아 봐봐. 나중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 구자욱은 안 아프면 그게 곧 실력입니다. 아, 이제 이 얘기는 지겨워요. 지난 시즌에 130경기에서 한 경기 빠졌어요. 올 시즌은 진짜 140경기 한번 뛰어봐라. 얘는 올해 20-20은 그냥 할 텐데 또 20-20 한다고 또 도루막 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 이성규는 올해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구자욱, 김지찬 나머지 한 자리 갖고 전쟁터라고 할 거잖아요. 첫 번째 후보 이성규. 근데 야도 옆구리 통증이잖아요. 이성규가 옆구리 통증을 갖고 있다면 초반에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체 선수들 윤정빈 작년에 맛을 좀 봤죠. 이 친구는 타격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친구예요. 단 좌투수한테 너무 약해서 레귤러로 쓰는 게 조금 아리까리하긴 해도 우투수가 선발 나오면 한 자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박승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박승규 같은 선수가 엔트리에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인이잖아요. 근데 아직 모릅니다. 예전같이 뎁스가 삼성이 얇지가 않아요. 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야, 김성윤은 노냐? 그 다음 김원권. 이 아저씨 작년에 3할 쳤어요. 삼성 외야가 순식간에 엄청난 뎁스의 팀이 됐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김현준이 입대한 시즌이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다. 이젠 김현준 입대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김현준이 없어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해. 단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외야도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장타력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끼케야 구자욱이에요. 그런데 이성규가 레귤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성규가 레귤러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내야에서 그만큼 메꿔줘야 됩니다. 야수, 종합. 삼성 야수 파트는 내야는 세대교체, 과도기, 외야는 성숙기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내야는 장타력에서 돋보이고 외야는 에버리지, 확률 높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밸런스 예술이잖아. 한쪽은 장타, 한쪽은 확률. 김영웅, 이성규의 시즌 초반 합류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얘들이야 시간 지나면 복귀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왜? 뎁스가 좋아졌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상 타선입니다. 1번 김지찬 중견수, 2번 유격수 이재현, 3번 좌익수 구자욱, 4번 포수 갱민호, 5번 지명타자 디아즈, 6번 일루스
박병호, 7번 삼루수 김영웅, 8번 우익수 이성규 부상 안 당했다는 가정하에 9번 이루수 유지혁 미친 개또라이 씨. 김홍곤, 윤정빈, 박승규, 김성윤 이런 애들이 백업이고 심지어 뭐 루키들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 자, 25시즌 삼성 라이온스의 예상입니다. 지난 시즌 삼성의 5강을 예상한 입장에서 올 시즌은 더욱 뿌듯합니다. 왜? 올 시즌은 삼성은 불펜이 받쳐주면 5위보다 더 위로 가야죠. 기본적으로. 왜? 삼성은 좁혀는 야구를 해야 돼요. 우리 투수들이 저쪽에다가 6점 줬어? 저런 비응신들. 야! 9점 내! 알았다. 아, 또 귀찮고로 씨. 홈런 치뿌라 빨리! 문디 씨. 근데 이상하게 불펜이 그렇게 많이 막 어디 가서 조 두드러 맞고 다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펜 괜찮으면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충분히 상위권에 들 겁니다. 충분히. 1, 2, 3 안에서 무조건 놀아야죠. 이 정도 전력이면. 단 불펜에 대한 노파심은 저도 분명히 계속 갖고 있어요. 불펜만 괜찮으면 기아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겠구만. 자, 이렇게 해서 삼성편 정리를 마쳤습니다. 올해 삼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좁혀는 야구로 일치단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팬 여러분들이 작년을 기억하시고 초반에 만약에 조금 어지러워도 그래 조금 초반에 어지러운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고 워워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암튼 화끈한 야구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올해 삼성은 아마 화끈한 야구 할 겁니다. 야구 즐기시면서 올해도 재밌게 보시고 무엇보다 선수들 좀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